자, 이제 이 항목들을 토대로 이 청약통장을 한 달에 얼만큼씩 불입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하나, 이거를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청약통장은 납입 방법이 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 2만원 이상은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국민주택의 납입 인정 금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매월 최대 1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 1번을 보실까요? 매월 25만원씩 자동 이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5만원씩 총 예치 금액은 증가하지만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씩만 쌓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납입 인정 금액은 120만원만 되는 거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무주택 기간, 아까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에 무주택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4살에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20년 동안 계속 납입을 했다. 34살의 기준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30, 31, 32, 33, 34, 5년만 인정이 됩니다. 20년간 납입했다고 해도 무주택 기간은 5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주택 기간 만점을 받으려면 거의 4, 50살이 돼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 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민영주택에서 가점제로 1순위 받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국민주택에서 1순위로 당첨되는 사람들은 총 납입 금액을 얼마 정도일 때 당첨이 될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수도권 기준으로 한 2,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납입 금액이.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밖에 인정을 못 받는데 2,400만원이면 24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20년을 납입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으로도 1순위 되기 쉽지 않다. 자, 다음은 청약통장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이거 좀 쏠쏠하죠? 이게 연간 납입금의 40%만큼 매년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걸로 확대가 됐어요. 이 말은 한 달에 25만원 납입하면 소득공제 300만원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금을 많이 내거나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냥 평범한 분들은 10만원만 하고 12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는 게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납입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게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좀 잘 따져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나중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추가 납입하는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민영주택의 총 예치금액 기준을 빨리 맞추기 위해서 좀 일부러 많이 넣겠다 이런 목적이라면은 괜찮은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10만원씩만 하는 게 가장 저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 집 마련 디딤돌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이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를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1년이나 3년까지 해서 0.2%포인트만 해줬는데 15년까지 확대해서 0.5%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정책자금 대출 받으실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성년자의 인정기간이 확대되었어요. 원래는 만 18세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번에 법이 개편되면서 5년으로 확대됐거든요. 만 14세에 납입한 인정금액부터 확대해주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일찍 만든 사람들이 더 유리해졌죠. 이게 그래서 주변에 동생분들이나 뭐 자녀분들 통장 미리 만들어주면 좋다는 게 이런 이유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돼서 불필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이 개편되고 더 완화됐을 때 혜택을 누리시려면 그냥 미리 만들어 놓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 주셔서 이 납입 인정 금액이 더 늘어난 걸 혜택을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납입기간의 절반을 합산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청약통장은 개인이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부부가 됐을 때 이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한 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주택을 취득하면 이 사람은 세대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청약통장을 각각 가지고 있을 때 한 명이 청약을 신청하면 다른 한 사람의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 얹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즉 이제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납입금액은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이랑 양쪽에서 다 유효하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증여랑 상속은 다른데 증여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증여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상속은 근데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청약통장을 가입했는데 내 일생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 아깝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나중에 증여하시는 게 조금 더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뭐 자녀나 손주한테 물려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납입 기간이랑 납입 인정금액, 총 예치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상속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인데 가점제로 막 당첨되고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이것처럼 이 제도 수준에 맞춰서만 이제 전략을 세우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미리미리 만드는 거라도 납입은 여유 되시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청약통장을 내가 사용할 시기에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현명하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어떤 전략으로 청약통장을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는 청약통장을 당장은 사용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투자를 좀 공부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약이라는 게 정말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긴 해요. 적은 비용으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니까 좀 괜찮은 방법인데 이게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돈은 적게 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분양을 받고 착공이 들어가서 완공이 돼갖고 입주하고 여기까지가 거의 빨라야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는 우선 청약은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이게 어떤 과정으로 분양을 받는 건지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저는 이 청약통장에 매월 자동이체를 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아예 넣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이 청약통장을 사용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일시납으로 한 번에 넣을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못 채운 기간들. 이게 또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 제가 PPT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납입 지연이 이체하지 않고 미납 상태로 두는 거고 이거를 일시납으로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옆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2020년 1월부터 23년 11월까지 미납한 기간을 일시 분납한다면 총 46개월 동안 제가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거를 매월 10만원씩 납부했으면 460만원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거를 23년 11월이 지난 시점에 내가 납입하지 않은 46개월을 460만원을 한 번에 불입하면서 인정받겠다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그 납입 인정 금액이 한 달에 10만원이다 보니까 10만원씩 46회로 나눠서 내는 걸 분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처럼 일시납으로 내겠다는 사람이 매달 10만원씩 낸 사람이랑 똑같다면 이거는 억울하잖아요. 매달 열심히 낸 사람이.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이 46개월의 기간을 한 번에 인정받는 대신에 그 일시 납부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데까지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 걸리는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니까 만약에 이걸 생각하고 계신 분은 은행에 꼭 먼저 문의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46개월이라고 치면은 한 23개월 걸리는 데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걸리는 데도 있고요. 46개월 이내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계획이 생기게 되면 그때 페널티를 받더라도 일시에 납부할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내가 10만원씩 넣을 여력이 없어서
난 매달 2만 원씩 넣고 있었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랑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매달 2만 원씩 자동이체로 납부하시게 되면 그 해당 회차는 2만 원으로 하고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채워서 넣을게요 10만 원으로 인정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냥 2만 원인 거예요 그 달은. 그래서 예시 2번과 같이 46개월 동안 2만 원을 냈다면 납입 인정 금액이 92만 원밖에 되지 못해요. 근데 사실 좀 부지런하게 돈을 저축하신다면 46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목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처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뭐 100만 원씩이라든지 200만 원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납입 인정 금액 인정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청약 통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조금 드려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